정말인가요? 내 이름은 종타쿠 오덕이죠. 우리 중대 여러분, 오늘 하루 어떠셨나요? 오늘은 인기 애니메이션 주술회전에 귀멸의 칼날의 빌런 기부츠지 무장이 들어간다면 어떨지에 대한 가상 시나리오 4부입니다. 이 영상에는 치명적인 스포일러와 개인적인 견해가 있으니 그 점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大丈夫ですか? 그럼 시작해볼까요? 저번 영상에서는 시부야에서 고조가 켄자쿠와 무잔에 의해 봉인되고 무잔이 이타도리 유지를 만나 싸우는 것까지 전개했었죠. 저번 영상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보고 오시는 게 이 영상을 이해하고 즐기는 데 수월하니 보고 오는 거 추천드리고요. 이 가상 시나리오 컨텐츠는 원작의 고증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요. 주인공이 된 캐릭터 위주로 다시 재구성해 만들기 위해 설정 오류 있고 능력치 고정도 아주 많다는 것 명심하세요. 그럼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 시작하겠습니다. 종타쿠는 무잔에게 이타도리를 향해 도발을 하라고 했고 무잔은 이타도리에게 고조 사토르는 이 몸이 봉인시켰다 라고 했죠. 그의 이타도리는 도발에 걸려들어 그대로 무잔에게 뛰어들었는데 무잔은 별다른 수식 없이 육탄전으로만 덤벼드는 이타도리를 상대하는 것쯤은 아주 쉬웠죠. 무잔은 크크 뭐야 이 녀석, 다른 주술을 쓰는 녀석들을 만나다가 이런 채술만 쓰는 녀석을 만나니까 하찮구나 라고 했습니다. 종타쿠는 그치, 저 녀석은 나름 주인공인데 이 시점에는 능력이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지 라며 혀를 찼죠. 무잔은 원거리에서 적혈조술로 이타도리를 견제했고 이타도리는 빠른 스피드로 돌진해 무잔에게 공격을 했는데 무잔은 기다렸다는 듯이 거대한 촉수를 끄집어내 휘둘러 날려버렸습니다. 이타도리는 그래도 몸은 엄청나게 튼튼한 편이라 쉽게 쓰러지지 않았고 불굴의 의지로 계속해서 덤볐는데 무잔은 처녀를 씌어내 이타도리를 꿰뚫어버리며 중독시키려고 했지만 이타도리는 스쿠나의 힘으로 인해 독에 내성이 있었죠. 그의 무자는 하나미의 수식으로 덩크를 자라나게 해 이타도리의 발을 묶고 신체 개조로 여러 개의 팔을 만든 뒤 아카자의 채술이 난식으로 이타도리를 무수히 타격을 했습니다. 그의 이타도리는 계속해서 가드를 하며 버티다가 결국 체력이 떨어져 가드가 내려가게 되었고 무잔의 강력한 주먹을 턱의 정통으로 맞고 기절하게 되었죠. 그 뒤 무잔은 쓰러진 이타도리를 두고 어디론가 사라졌고 조금 시간이 지나자 나나코와 미미코가 쓱 다가와 이타도리에게 스쿠나의 손가락 한 개를 먹이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무장의 촉수가 날아와 그녀들의 몸을 깨뚫어버렸고 어딜 감히 스쿠나를 부활시키려고 라고 하며 그녀들을 살해해버렸죠. 종타쿠의 계략은 바로 시부야 사변에서 이타도리가 스쿠나의 손가락을 잔뜩 흡수해 등장하는 걸 막는 것이었고 일부러 이타도리를 기절시킨 뒤 숨어있다가 나나코와 미미코를 살해하고 손가락을 회수한 거였습니다. 그 뒤 무자는 스쿠나를 부활시키기 위해 이타도리를 잡고 있던 특급지령 조고의 앞에 등장하게 되었고 조고는 별 의심 없이 이타도리는 아직 찾지 못했냐고 물었죠. 그때 무자는 슥 조고의 뒤로 돌아간 뒤 촉수로 조고를 꿰뚫어버리며 기습을 했고 조고는 이게 무슨 짓이냐며 빠르게 화염수식을 씌어내 무잔을 공격했습니다. 무잔은 화상 입은 부분을 재생하며 자신의 기습에 죽지 않은 조고를 보고 운 좋게 치명상은 피한 건가? 라고 물었고 조고는 원래부터 내 녀석은 뭔가 쎄한 느낌이 났다며 어째서 우리를 배신하는 거냐고 물었죠. 무자는 조고가 가지고 있는 스쿠나의 손가락 10개를 이타도리에게 먹이지 못하게 하려고 했던 것. 무자는 조고의 물음에 대답 대신 처녀를 씌어내 조고에게 쐈습니다. 조고는 화염수식으로 날아오는 처녀를 전부 증발시켜버렸고 무자는 촉수를 끄집어내 공격을 했는데 그 촉수 역시 조고의 엄청난 화력에 힘을 잃었고 조고에게까지 닿을 수가 없었죠. 무잔이 가진 하나미의 수식 역시 화염과는 상성이 안 좋기에 조고에게 데미지를 줄 수가 없었고 무잔은 종타쿠에게 이거 어떻게? 내 능력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 도망갈까? 라며 당황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종타쿠는 나 추자한 이 자식 그새 또 무해지네? 라고 했고 어떤 방법을 하나 알려주게 되었죠. 조고는 원거리전에서 자신이 훨씬 유리하다는 것을 알았기에 계속해서 화염을 퍼부었고 결국 무장의 주력이 떨어지면 재생력도 함께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화염을 쏟아내도 무장의 재생력은 압도적이었고 점점 무장이 자신에게 가까이 다가오고 있다는 걸 보고 오히려 주력이 먼저 떨어져가는 쪽은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죠. 조고는 어쩔 수 없이 자신의 한계치를 넘어서는 화력을 낼 수 있는 영역전개를 써야겠다는 판단에 시연하기 위한 수인을 맺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뒤쪽에서 조고의 몸을 향해 피해 화살들이 날아와 꽂혔고 조고는 순간 주력이 흐트러져 수인을 완성하지 못했죠. 조고는 어떻게 나를 뒤에서 공격한 거지? 라며 뒤쪽을 봤는데 어느새 수많은 오니들이 쓰러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종타쿠는 무장에게 분명 조고는 확실한 승부를 내기 위해 영역 전개를 쓸 것인데 그 틈을 노려야 한다고 했었죠. 무자는 텔레파시를 통해 자신이 만들어 놓은 수많은 오니들을 무잔이 있는 쪽으로 불러 모아 놓았고 미리 그들을 저주로 폭파시켜 자신의 피를 뒤쪽에 모아 놓은 상태였습니다. 조고가 무잔만을 경계하고 있는 상황이었기에 무잔의 피가 자신의 뒤쪽에 있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고 조고가 수인을 발동하는 순간 뒤쪽에 있는 피웅덩이를 조종해 화살로 바꿔 조고를 꿰뚫은 거였죠. 무자는 그대로 조고에게 다가가 여러 개의 촉수를 날려 온몸을 꿰뚫어 버렸고 그 뒤 조고의 몸을 촉수로 칭칭 감은 뒤 몸에 흡수해버리게 되었습니다. 조고까지 흡수를 하게 된 무자는 엄청난 힘을 얻게 되었고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특급 주령인 다곤을 흡수하면 되겠다며 다곤이 있는 곳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었죠. 하지만 그 시점에 다곤은 이미 누군가에게 퇴치당해버린 상태로 다곤의 주력이 느껴지지 않았고 종타쿠는 다곤을 포기하고 다음 계획으로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무자는 그에 살짝 아쉽다며 빠르게 이동해 어떤 건물 옥상으로 올라가게 되었고 누군가를 찾는 듯이 두리번거렸죠. 그러다가 저 녀석이군 이라고 하며 처녀를 씌어냈고 그대로 그를 향해 쏴 저격을 했습니다. 그는 바로 후식으로 메구미. 종타쿠가 말한 것은 반드시 원거리에서 메구미를 저격해 쓰러뜨리라고 했던 것. 혹시라도 메구미와 맞닥뜨렸을 때 메구미가 자폭기로 마하라를 소환해 무잔을 끌어들인다면 무잔으로서는 마하라를 공략 못할 가능성이 높았기에 최대한 야비하게 멀리서 쏴 그를 쓰러뜨리게끔 한 거였죠. 이미 다곤과의 싸움에서 체력이 빠진 상태의 메구미였기에 처녀를 당하자 버티지 못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자는 크크 이것으로 된 것인가? 아주 쉽구나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누군가가 무잔을 발로 차 빌딩 아래로 추락시켜버렸죠. 무자는 뭐지? 아무 기척도 없었는데? 라고 떨어지며 하늘을 보니 토지가 함께 낙하하며 무잔의 심장을 유눈으로 찔러버렸습니다. 무자는 이 자식은 도대체 뭐야? 라며 당황했는데 토지는 감히 네 녀석이 메구미를 공격했겠다? 그럼 죽어야지 라고 했죠. 토지는 메구미의 아빠로 예전 고조에 의해 사망했지만 주저사 오가미에 의해 강령되었고 아까 전 다곤을 박살내버린 사내였습니다. 토지는 메구미를 보고서 자신의 아들임을 깨달았는데 그 순간 무장의 처녀리 날아와 메구미를 습격했던 것. 토지는 아들을 지키지 못했다는 것에 열이 받아 그 화살을 무잔에게로 돌렸죠. 무잔은 빠르게 여러 개의 촉수를 날려 토지를 압박했는데 토지는 인간을 초월한 신체 능력으로 그 촉수를 전부 다 피해버렸고 빠르게 무잔에게로 다가와 유운으로 공격을 했습니다. 하지만 무잔의 재생력으로 인해 토지에게 공격당한 부분은 다시 재생을 했고 무잔은 자신에게서 터져나온 피를 적혈조술로 토지에게 날렸죠. 토지는 그 피들을 최대한 피했지만 몸 곳곳에 스쳐 상처가 났고 이렇게 근접전으로 정직하게 싸워서는 자신이 불리하겠다는 생각에 건물들 틈으로 뛰어가 기척을 감췄습니다. 토지는 주력이 전혀 없었기에 무자는 토지가 어디에 있는지 예측할 수가 없었고 무자는 일단 닥치는 대로 주변에 있는 건물들을 부시기 시작했죠. 그때 종타쿠는 그렇게 쓸데없이 힘 뺄 필요 없다며 토지에 대한 공략법을 알려줬고 무자는 폭주를 멈추고 일부러 틈을 보였습니다. 무장이 틈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느낀 토지는 그대로 엄청난 스피드로 뛰어나가 날카로운 유운으로 무장의 머리를 찔러버렸죠. 토지는 아무리 반전수식이 뛰어난 녀석이라도 뇌를 찔러버리면 게임 끝이다 라고 했는데 그 순간 무장의 머리에서 터져나온 피가 화살이 되어 토지의 몸에 꽂혔고 토지는 뇌를 꿰뚫렸는데 어떻게 수식을? 이라며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종타쿠가 토지는 이전에 고조와의 싸움에서 고조를 죽인 적이 있지만 고조의 머리를 파괴하지 않아 고조가 부활해버렸기에 무잔의 재생력을 보고선 필승 조건으로 뇌를 공격할 거란 걸 알려줬고 뇌를 꿰뚫으면 이겼다는 생각에 분명 방심할 수밖에 없다고 했죠. 무잔의 뇌는 머리에만 있는 것이 아닌 몸 곳곳에 만들어놨기에 머리가 꿰뚫려도 적혈조술을 쓸 수 있었고 하나의 뇌를 미끼로 토지를 끌어들였던 거였습니다. 토지는 이게 말이 된다고? 라며 무잔의 반경에서 빠져나가려고 했지만 이미 무잔의 피가 가득하게 토지의 몸속에 들어가 버렸기에 몸이 둔화된 상황이었죠. 무잔은 그대로 그 틈을 노려 처녀를 쏴 토지의 머리를 날려버렸고 그렇게 토지는 강령술이 풀리게 되며 혼이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한편 옥문강이 고조를 해석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던 긴자쿠는 마침내 옥문강을 들 수 있다는 것을 알았고 그대로 옥문강을 주머니에 넣고 무의전변을 쓸 수 있는 마이토를 흡수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겼죠. 켄자쿠 입장에서는 텐겐을 인류화 초동화시키려면 마이토의 능력이 필요했고 지금쯤이면 마이토도 고전의 술사들과 싸워서 많이 약해졌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마침 마이토가 있는 게 보였고 켄자쿠는 마이토에게 쓱 다가가 주령조술로 공격했는데 마이토는 별 저항 없이 켄자쿠에 의해 쓰러지게 되었죠. 켄자쿠는 그런 마이토를 주령조술로 흡수하려고 했는데 어째선지 마이토는 구슬로 변하지 않았고 그냥 파스스 먼지가 되어 사라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켄자쿠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당황했는데 그때 무잔이 마이토를 쳤나? 라고 하며 하나의 분신을 만들어 그 분신의 모습을 마이토처럼 만들어 보여줬죠. 그 뒤 무자는 다시 마이토를 먼지처럼 사라지게 만들었고 그저 사악하게 웃었습니다. 켄자쿠는 그제서야 무잔이 뭔가 뒤통수를 쳤다는 걸 깨달았고 무자는 씩 웃으며 속은 녀석이 잘못이라며 너의 역할은 보조를 봉인하는 것으로 끝났으니 이제 그만 너도 죽으라고 하며 켄자쿠를 향해 족수를 날렸고 그렇게 이 시나리오 4부가 끝이 나게 됩니다. 이번 시나리오에서는 무잔이 점점 강력해지는 모습과 더불어 다양한 전투 방식으로 촉수만 쓰는 무잔이 아닌 여러 기술을 사용하는 강력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오늘의 가상 시나리오에 대한 감상평 많이 남겨주시고 다음 시나리오 5부도 많은 기대 부탁드려요. 오늘 영상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럼 오늘의 이만 사요나라.さようなら。